봅시다. 자, 오늘 계약법 할 겁니다. 일단 계약법을 할 건데, 자, 이 책. 자, 인문서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저번 시간에 뭐 했던 거 간단하게 한 10분만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지만은 그냥 한번 들어나 보세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무효 취소를 배웠었죠. 무효 취소. 저번 시간에 했던 겁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자, 그러면 무효인데 여기 103조, 104조가 있는데요. 103조가 뭐였습니까? 사회질서 위반. 이게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데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랬죠. 자,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추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적 무효는 추인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107조가 뭔데요? 비진의 의사표시, 108조가 통정의 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다. 그래서 이거는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하면 비소호표인데 무권대리 추인은 무슨 조가 있다? 소호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일부 무효를 배운 적 있죠. 그럽니까?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원칙은 뭐예요? 전부가 무효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유효가 되려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가분적이거나 나머지를 유효하게 하려는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나머지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된다. 그래서 무효인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고? 유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아니 이런 게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자, 유동적 무효가 중요한데 이게 올해죠.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34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34회 시험에 나왔던 거. 유동적 무효라는 게 뭡니까? 여기에 5월 1일 날 각각 은이 매매 계약했는데 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면 허가 받을 때까지 뭡니까? 허가 받으면 뭐야? 허가 받으면 유효가 되고 불허가가 떨어지면 무효가 되니까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를 한다? 유동적 무효를 한다 이 말이야. 괜합니까? 그래 허가 받으면 뭐가 되는데요? 유효. 지정이 해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효. 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하지 않으면 유효가 된다. 유효 세 가지. 요거 30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뭐가 됩니까?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 처음부터 배제 잠탈특혜가 있을 때, 계약하지 않기로 명백했을 때, 우리 지금 요 책에 있는 게 요 세 가지만 나와 있죠. 나중에 기본서 가면 요 5가지가 다 나옵니다. 알겠죠? 요렇게 됐을 때 뭡니까? 무효가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를 한다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됩니다. 근데 허가할 때는 협력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각의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협력해서 계약 써야 되죠. 맞죠? 네, 협력 의무는 있다. 협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소송으로서 이행을 구할 수 있다라고까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가 이게 10년 동안 6번 나왔습니다. 6번. 정확히 단독 문제로 5번 나왔고요. 5번 나왔고. 그래서 6번 나오는데 한 번은 지문으로 나왔어요. 지문으로. 자, 어디서 나오냐면 중간 생략 등기 할 때 나중에 배웁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할 때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알겠죠? 그래서 올해 나왔었죠. 34회 시험에 나왔었는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문으로는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 허가 받을 때까지 유동적이다. 무슨 무효를 한다고요?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행위 전환은 취소가 합니다. 취소. 자, 취소는 어떻게 됩니까? 취소는 을이 있잖아요. 사기 강박을 하면은 얘는 사기 강박으로 말 수 있는 사람이다.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다.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무슨 권자를 한다? 취소권자를 했죠. 그럼 취소권자는 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만 몇 세 미만입니까? 만 19세 미만. 맞죠? 미성년자. 이 사람은 매매계약했다. 의사표시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매매계약이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차고 사기 강박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차고 사기 강박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차고했고 사기 강박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럼 얘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취소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직접 상대방 은인한테 해야 되지 병인한테 하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고 취소하면 뭐합니까? 소급해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효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뭡니까? 절대적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정 추인 쪽으로 갑니다. 법정 추인. 자, 법정 추인 말고 임의 추인만 보겠습니다. 취소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했을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추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취소하면 다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없다. 자, 이게 임의 추인입니다. 자, 그래서 임의 추인이라는 건 취소권자가 임의로 추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임의 추인에 대해서 법정 추인은 1월달에 쓰면 한다고 했고요. 자, 정지 조건, 해지 조건에서 여기서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조건과 기한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조건은 장래에 무슨 사실입니까?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겁니다. 자, 그럼 복습해 봅시다. 내일 비가 온다면은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돼요? 조건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사망하면 나오면 됩니까? 갑이 사람인데 갑이 사망하면 나오면, 갑은 사람인데 언젠간 죽어야 안 죽어요? 이거잖아. 개가 죽으면 개집을 니한테 주겠다. 기한이지. 걔는 언제가 죽으니까. 맞아요? 자, 임대차 계약은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날짜 딱 정해져 있잖아. 확실하지? 기한이죠. 했죠? 자, 여러분 좋아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자동차를 니한테 주겠다. 조건입니다. 우리 학원만 지금 봤잖아요. 지금 붙여놨죠? 51명 중에 45명 되는 거. 1차에서 다 받으신 분. 알죠? 최종 합격생이 거의 30명 가봐야 됩니다. 30명. 그렇죠? 29명이. 51명 중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포기만 하지 않고 가면은 무조건 1차에서 다 된다죠. 지금 얘기하신 분들은 뭐예요? 1차가 아니고 동차다, 동차. 아시겠죠? 1차 학교생들은 언제 옵니까? 5월달에 오신 분들.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하시고. 자, 지금 하시면 충분히 다 됩니다. 알죠? 자, 하여튼. 그 운도 좀 따라줍니다. 솔직히 안 되려고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되겠나 싶은데 돼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뭡니까? 더 놀라운 거는. 아니, 그거는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운이 아파가지고. 이 사람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차도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동차 합격 온 사람도 있거든. 웬일이세요? 이러면, 동차 합격 때. 놀랬어요. 아, 저도 놀랬어요. 27명 돼 있었는데, 그때 2명인가 더 갔더라고요. 예? 됐는데 왜 이런 빼냐. 섭섭하다고 막 그러던데. 우리 마음속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합격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맞죠? 그래서 이제 주위에 좀 물어보고 이제 합격했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드리죠. 전화를 해가지고 합격자 모임 오시라고 했는데 왜 자기들 전화 안 했냐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 합격하면 전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떨어지면 이제 전화하기 좀 그렇잖아 내가. 맞죠? 그래서 주위에 한 물어보고 누구 됐다 그러면 합격 축하합니다. 이거 전화해가지고 합격자 모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여튼 그렇다. 자, 봅시다. 그래서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다른 학생들은 평균 요번에는 이제 뭡니까? 학교생이 요번에 좀 적었어요. 많이 적었습니다. 얘기 들었죠? 자, 어떻게 하냐면, 요번에 이제 최근에 한 5, 6년 동안에 10,000명, 2만 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처음입니다, 처음. 15,000명이 합격했는데, 4문제를 복수 정답을 인정해가지고 15,000명이 원래 10,000명밖에 안 됐어. 알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조금 쉽다, 이 말이야. 알죠?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알겠죠? 조금씩 나오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평균 2만 명 맞춘다고 그랬거든, 자기들이. 그러면 내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2만 한 5천 명 정도 뽑을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네, 되니까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우리 보통 보면은 뭡니까? 한 20%가 합격률입니다. 20% 정도가. 그러면 100명 치면 20명 되지 나머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 사실 승부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10점이 올라간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10점이 올라간다면 핸드폰을 바꿔주겠다. 네?
플립 뭡니까? 5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플 폰으로 바꿔주겠다. 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불확실한 사실 승부를 거는 겁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조건이고, 기한은 뭡니까? 무슨 사실? 확실한 사실 겁니다. 자, 요것만 일단 정리를 구분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요 상세한 내용을 뒤에 가면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배웠던 게 이제 기한의 이익이었죠. 기한의 이익이 뭐였습니까? 자, 보세요. 을이 채권자입니다. 을이 채권자인데, 채권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얘가 3년간 나눠서 갚는다. 그럼 이 3년은 뭡니까? 여기 기한의 이익입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좋아요? 채무자 좋죠. 1억 목돈 쓰고 나눠서 갚습니다. 원금 균등. 맞죠? 개론 시간은 하되.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하고 다 구분하죠. 알죠? 뭐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네? 알죠? 은행에서 다 배우는 내용인데. 자, 하여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돈 쓰고 나눠서 갚으니까 기한 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채무자인데 여기에 29회 때 채권자로 고쳐서 냈다고. 이게 153조 내용이거든요. 153조. 자, 그래서 채무자지 뭐가 아니다. 채권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채권자가 아니다. 자,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네, 됩니다. 자, 그리고 기한 이익을 말할 수 있으면 포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적어놔야죠. 로또로 이 사람이 100억 걸렸어. 그럼 1억을 나눠서 갚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 로또를 대본 적이 없거든. 되면은 내가 가서 돈 다 던져본단 말이야. 막, 자, 얼마인데? 그래서 막 이자까지, 그러고 좀 이거 나오면서 뭡니까? 오징어 게임 할 때 이정재가 했던 것 같이, 뭡니까? 나올 때 뭡니까? 수고했다고 돈 한 10만 던져주고 고생했다고. 하죠? 근데 이정재가 어떻게 됩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다시 돌아가서 돈 달라 그러죠, 막. 잘 모르시나 보네. 오징어 게임을 모르시나 보네. 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가서 뭡니까? 이 3년이나 이익이 있는데 이걸 포기하는 거야. 포기할 때는 돈을 다 갚아야 되죠, 은행에. 맞지? 그래서 이걸 돈을 다 갚아라고 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돈을 다 갚고 끝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뭡니까? 예를 들어서 3천만 정도 이미 분할에 갚았는데 나머지 금액 7천만 원 있다 생각하고 돈 갚으러 갔는데 가니까 이 채권자의 은행이 뭐랍니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예를 들면 뭐 보도만 중도 상환 수수료에다가 뭡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뭐예요? 위약금입니다. 위약금. 위약금 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 이렇게 합니다. 거기다가 이자 하는 거 다 측정합니까? 안 합니까? 해가지고 7천 몇백 몇십만 원 나오잖아. 맞죠? 그걸 한꺼번에 놓고 이러잖아. 보통 남편분이 뭐 현대자동차나 현대 뭐 자동차 다니거나 삼성전자 다니거나 SDI 다니거나 이렇게 하면 성과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차량 할부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가서 돈 다 갚아보죠. 예, 뭐 남편이 전혀 그런 데 안 다니시나 보네. 그렇게 하잖아요. 맞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기한 이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또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돈을 다 갚고 끝내세요.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뭐 기한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계약보로 갑니다. 이제 물권법은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자, 일단은 어디로 가느냐? 계약법 쪽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하고 연결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계약법부터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책에는 어디부터 보냐면은, 자, 뒤쪽입니다. 238페이지. 238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자, 238페이지 폈어요? 네, 폈죠. 자, 238페이지 펴시면 계약법 총론 나옵니까? 맞죠?
자, 이거부터 보도록 합니다. 왜 계약법부터 먼저 하냐면 물권법이 순서가 되어 있는데 계약법하고 민법 총칙하고 연결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법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계약법에서 이제 내용 이제 정리를 들어갈 겁니다. 판소노트는 몇 페이지입니까? 70페이지요. 70페이지. 자, 판소노트 70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238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1절 되어 있습니다. 238페이지. 제1절. 자,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전형, 비전형.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전형이 전자가 민법전이입니다. 민법전. 자, 민법전에는요. 1118조의 법조문이 있습니다. 1118조. 법조문이 몇 개다? 1118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1118조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18조에 전형계약이 있습니다. 민법 전에 있는 계약. 맞죠? 근데 자,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냐면 15가지가 있어요. 15가지. 15가지의 무슨 계약이 있다? 전형계약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뭐야? 매매, 교환, 임대차. 맞죠? 그래서 여러분 중개할 때 배워도 돼요. 금요일날 중개. 매매, 교환, 임대차 한다며. 등 한다고 했잖아. 아니, 중개업 할 때, 중개할 때. 예? 그래서 매매, 교환, 뭡니까? 임대차. 요 세 가지가 우리 시험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다행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5개 다 배웠습니다. 고용계약, 뭡니까? 고용계약,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도급계약, 소비대차계약, 뭐 다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은 딱 시험 치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알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요 세 가지. 여기 이제 여러분의 주요 업무죠. 맞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그래서 전형계약이라는 게 민법전에 있는 계약이고, 그럼 민법전에 없으면 뭐랍니까? 비전형계약이랍니다. 자, 민법전에 없으면 뭐란다? 비전형계약이라고. 민법전에 있으면 무슨 계약이 난다? 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보세요. 15가지의 계약이 전형계약이다. 됐습니까? 그 줄만 끊어놓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줄 끊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세 번째 줄에 계약 중에서 민법전에 없으면 비전형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 줄 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쌍무계약과 무슨 계약 나옵니까? 편무계약 나와 있죠.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쌍무가 뭘까요? 상자가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상. 자, 무가 의무할 때 서로 의무를 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자, 요 그림을 한번 쭉 봅시다. 갑이 요 X 부동산을 1억에 매각합니다. 매각해요. 이렇게 넘긴다. 자, 매각하고 이 사람은 그럼 뭡니까? 1억을 줘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파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매도인. 사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매수인. 이건 알죠? 받을 수. 이 숫자가 받을 숫자입니다. 한자가. 알겠죠? 한자는 걸릴 필요가 없고 어떤 내용인지 보면 돼요. 받을 숫자입니다. 매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서 넘기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요 재산권을 이 부동산을 넘겨야 되잖아. 넘겨야 될 의무가 있고 이 사람은 1억을 줘야 될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지. 그러면은 얘도 의무가 있고 얘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서로 의무를 가지고 있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상자에다가 의무할 때 뭐죠? 요 무입니다. 그래서 무슨 계약을 한다? 쌍무 계약을 한다. 서로 대가적 서로가 들어가야 돼요.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는 게 쌍무 계약입니다. 알죠? 갑도 의무가 있고 을도 의무가 있다. 무슨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다. 알겠어요? 쌍무 계약. 자, 그래서 밑에 줄 거 봅시다. 자, 상무 계약이란 당사자 상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래서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상. 상방이가 포인트야. 그래서 쌍무 계약이랍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계약, 도급계약, 조합, 하에가 속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상무계약이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소임종이 유상일 때는 상무계약이다. 요건 뒤에 가면 1월 달에 해줄 거예요. 자, 하여튼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뭐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뒤에 거는 죽을 필요가 없고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라고요? 쌍무계약이다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별 실익 나와 있는데 줄만 끊으세요. 이거 1월 달에 줍니다.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 부담에 문제가 된다. 그냥 줄만 끊으시고 1월 달에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한번 봅시다. 유상계약 여기 나오네요. 유상계약 나오네. 자, 유상계약 나옵니다. 유상계약. 자, 유상이라는 게 뭡니까? 돈 줬다. 에? 돈 줬다. 유상계약입니다. 공짜로 줬다 뭐야? 무상.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은 무상으로 받는 게 좋아요? 돈 주고 받는 게 좋아요? 무상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당연한 거. 부모님으로부터 뭐 해야 돼요? 증여받는 경우가 제일 좋잖아. 근데 이제 형제들이 많으면, 당연 내가 혼자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형제들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죠. 예? 저희 뭐 삼촌 또 뭡니까? 삼촌 또 지금 보니까 그 할머니 재산 있잖아요. 다 소리 났더라고. 그래요. 이모도 지금 난리 났잖아, 지금. 예? 할머니 지금 치매 왔었는데, 9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치매 왔었거든. 확 돌려놓으니까 지금 난리 났잖아, 지금. 나는 뭡니까? 유류분 청구하고, 살짝은 얘기해 주죠.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됩니다. 알아놔야 됩니다. 알죠? 알아야 됩니다. 그죠?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뭡니까? 재산이 뭐야? 처분금지 가처분 걸 수 있거든요. 제한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원래 받을 목의 2분의 1 정도밖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알죠? 옛날에 증여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삼촌이 증여를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다 빼돌려놨더라고요. 옛날에 그 관계 그리 좋던 사람이 그렇게 딱 그렇게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쁘죠? 에? 말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또 뭡니까? 상황이 다른데, 몰래 싹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제사 지내고 이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고 하는 다음에 그때 이제 밝혀져가지고 난리 난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한테 묻더라고. 어머니도 묻대. 그래 물어가지고 유류분 청구 소송 됩니다. 하여튼만은 어머니 알았다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큰 삼촌이 아니고 작은 삼촌이 앞으로 해놨는 거야. 이 가족사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걸 해놨는 거야. 이 공부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살짝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작은 삼촌은 앞으로 해놨는데 큰 삼촌이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몸에 안 병원에 있거든. 그래서 장남이 있을 거 아니야. 개인한테 줘야 되는데 주기로 약속이 돼 있대 또. 그래도 자기 무사하게 붙다고. 그래서 이모들이 난리 났죠 지금. 그럼 뭐 들어가면 됩니까? 유류분 청구 소송 들어간다고요. 그럼 그거 빼앗아가지고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그렇게 들어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바로 건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어머니는 뭐 아는 변호사하고 있으니까, 맞죠? 이모부 아는 변호사도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예? 저희도 묻기를 얘기해 줬습니다. 맞죠? 그래도 뭡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맞죠?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저 뭡니까? 법대 좀 갔으니까, 뭐 좋은 학교는 아니고, 맞죠? 네. 법대 나왔으니까. 그래도 석사까지 나왔으니까, 맞죠? 하여튼 그렇게 나왔는데, 자, 하여튼, 그래도 도움이 엄청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살아가면서. 예. 법 전공은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예. 법이 무기입니다, 무기. 자,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뭡니까? 자, 그러면 무상 얘기를 했습니다. 무상이 증여예요, 증여. 공짜로 주는 거죠. 그러면 유상은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요 매매 계약은 돈 줬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상이에요. 대가가 지급되는 게 뭐예요? 유상입니다. 대가가 없이 공짜 주는 게 뭐라고요? 무상이다. 이해됐습니까? 됐죠? 이 무상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머지 다 할 필요 없어. 증여. 증여가 무슨 계약이다? 무상 계약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증여가 무상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갔어요. 밑에 가서 유상 계약과 무상 계약이 있는데, 자, 239페이지에
양갈로 1번, 양갈로 2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부터 한번 볼게요. 계약 전 과정을 통해서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상 출연 내지 출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자, 그러면 재산상 출연을 하는 게 뭐예요? 유상입니다. 출연이 없으면 뭐예요? 무상입니다. 자, 됐고 그 밑에 구별 실익의 줄만 끊으세요. 담보 책임의 내용이 준용됩니다. 갈로 돼 있죠. 계약금, 담보 책임 등이 준용이 된다. 그것만 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을 합니다. 요물계약의 별표를 두 개 해놓으셔야 돼요. 요물계약. 자, 낙성이 뭐예요? 낙성. 승낙할 때 낙입니다. 낙. 알겠죠? 승낙할 때 낙. 낙성계약은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요 1억에 팔겠다는 이게 청약의 의사표시예요. 청약이 뭔데요?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알죠? 자,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 이렇게 돼요. 아무 때나 편집하시면. 예. 자,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게 뭐라고? 청약의 의사표시입니다. 아시겠죠? 청약의 의사표시. 자, 그리고 여기 대해서 승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승낙의 의사표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게 뭐예요? 낙성계약입니다. 낙성. 요게 뭐였다고? 승낙했다 이 말이에요. 승낙했다 말입니다. 승낙했다. 낙성계약이랍니다. 그럼 두 사람의 의사표시에 뭐가 있으면 됩니까? 의사표시에 합치만 있습니다. 합의만 있습니다. 합의만. 알죠?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알겠습니까?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게 무슨 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 알겠죠? 근데 시험에 중요한 게 뭐랬어요? 요물 계약 나오죠? 맞습니까? 요물 계약. 자, 요물 계약에는 무슨 게 뭐 있다? 현, 대, 개, 보가 있어요. 현상 광고, 대물 변제. 적어 놓으세요. 대물 변제. 판서 노트에. 자,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자, 그래서 총 몇 가지 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 있지만은 뒤에 가면 계약금 계약은 알고 있죠, 여러분? 계약할 때 뭘 꼽아요? 계약금을 꼽죠. 맞죠? 계약을 꼽죠. 이게 계약금 계약입니다. 무슨 말이죠? 계약할 때 계약금을 꼽습니다. 무슨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입니다. 오케이? 네, 입니다. 계약할 때 계약금을 꼽는다. 계약금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부터 먼저 꼽아야 되잖아. 계약할 때, 자, 계약금 10% 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공인중개사가. 계약금 쏘야 안 쏘요? 쏘지 않아요. 238페이지 하차입니다. 238페이지. 네. 자,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 계약도 뭐야? 임대차 계약할 때 보증금 꼽아요, 꼽아요? 꼽아야 되죠. 먼저 줘야 된다. 이게 뭐야?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 요자가 뭔데요? 요구할 요자입니다. 네, 요물 계약. 요구할 요자. 요죠? 여기 딱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가 붙었잖아. 여자가 요걸 많이 하죠. 머니에도 머니 달라져. 아시죠? 네. 그래서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 남자가 만들었어요. 알겠죠? 요갈 요자. 알죠? 그래서 뭐부터? 계약금이나 보증금부터 먼저 꼽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현상광고는 뭔데? 현상광고는 이 얘기 딱 들으면 차 이랍니다. 차. 현상번 들어본 적 있어요? 현상범 어디 가면 있냐면요. 은행 가면 딱 붙어 있습니다. 은행에 출금 인출하는데 보면 옆에 보면 현상범이라 가지고 500만 원짜리 있고 300만 원짜리 있고 그래요. 500만 원짜리는 강도, 살인 애들이 500만 원짜리고 그다음에 300만 원짜리 애들은 뭐야? 사기 이런 것들, 협박 이런 애들.
걔네들이 뭡니까? 400만 원짜리예요. 알죠? 그럼 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현상금이 나오죠. 알죠? 이게 뭐라고요? 현상광고입니다. 알죠? 현상광고. 그럼 미술대회 알아요? 미술대회. 미술대회 하면은 뭡니까? 가서 뭐예요? 뭐부터 제출합니까? 아, 여러분 자녀 데리고 미술대회 안 가봤습니까? 저도 데리고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알죠? 데려갔던 엄마 우리가 동상 받았지만 우리 아들이 동상 받았어요. 동상이 아니고 동상. 동상 받아서 제출하니까 뭐야? 입상해가지고 주더라고. 용돈 한 10만 원 주대요, 그러니까. 예? 근데 뭐부터 제출해야 됩니까? 그림부터 제출해야 되죠. 여기 현상광고입니다. 그리고 요 물계약이다. 먼저 제출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한다고. 그림 작품 대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안 봐요? 미술 대회에서 뭡니까? 최우수상 받았다 뭐 이렇게 하잖아. 자녀 뭐 아예 안 시키나 보네요. 뭐 미술도 안 시키고 맞죠? 음악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하여튼 이게 현상광고입니다. 현상광고.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현상광고입니다. 얘들 보나는. 알죠? 현상광고는 시험에 잘 냅니다. 특히 또 무슨 계약? 요물계약. 요물계약 중에서는 현상광고가 시험에 포인트입니다. 요물계약. 자, 요물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가지가 있어요. 현대계보야. 자, 보세요. 현대그룹에는 계보가 있다. 외워지죠? 정주영 회장님 밑으로 쭉 정몽준, 뭐 정몽구, 뭐 쭉쭉 있습니까? 없습니까? 몽헌도 있었잖아. 맞죠? 알죠? 그래서 외울 때 현대계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현대에는 계보가 있다. 현대그룹에는. 자, 이게 뭐라고? 요물계약입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기출문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언제 하느냐? 1월달에 합니다. 1월달에 현대계보 외우고 있는지 체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리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요물계약의 반대 개념이 뭐라고요? 낙성계약입니다. 낙성. 두 사람의 뭐가 있으면 승인하는 계약이다? 합의만 있으면 승인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낙성계약입니다. 낙성계약. 물건을 먼저 줘야 돼. 물건을 먼저 줘야 돼. 요물계약입니다. 알죠? 계약금부터 먼저 줘야 돼. 보증금부터 먼저 줘야 돼. 요물계약입니다. 하겠죠? 내용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책의 239페이지에 자, 중간에 보면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나와 있습니까? 요물계약의 별표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물계약 별표. 자, 낙성계약은 당사자 뭐만으로 현관편에 놓으시면 돼요. 죽으면 합의만으로 승인하는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요물계약은 뭡니까? 물건의 인도나 급부를 하에만 승인한다. 그게 포인트야. 찾았어요? 우리 다 읽는 게 아니고 포인트만 잡아서 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요물계약에는 밑에 보면은 자,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계약인데 앞에 한 뭐가 빠졌어요? 현상광고 빠졌잖아. 현상광고 적어놔라고. 현대계보 이렇게 기억해야 되지. 오케이? 그래서 양갈로 5번에 양갈로 2번이죠. 양갈로 2번에 요물계약에서 세 번째 줄 가면은 대물변제 앞에서 뭘 적어놔야 된다고? 현상광고를 적어놔야 됩니다. 239페이지. 여기에다가 뭘 적어놓으라고요? 현상광고. 자, 저는 현대계보 외워야 됩니다. 보세요. 현대계보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게 시험의 정답이에요. 이게. 자, 이게 시험의 정답입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자, 이 계약의 유형이 이번에 또 나왔었습니다. 시험에 또 나왔으니까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이 나오는데, 자, 요게 이제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 자, 그러면 5월 1일 날 계약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고 이전 등기한다. 한 번 주고 난 다음에 끝이죠. 맞아요? 그러면 매매계약은 뭐라고? 매매계약은 일시적 계약입니다. 매매계약. 교환 또 뭐예요? 바꾸는 거지. 자, 교환은 어떤 겁니까? 갑이 갖고 있는 X 부동산을 넘기고 을이 갖고 있는 Y 토지를 바꾸는 거. 이게 뭐예요? 교환이지. 요것도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거지. 그럼 이런 것들은 뭘 한다고?
일시적 계약이랍니다. 일시적 계약이래요. 자, 그런데 자, 무슨 대차 맺었다? 임대차 계약 맺었다. 임대차. 자, 그러면 이 X 부동산을 임대를 해줍니다. 임대해 준 사람이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이 임차인. 30만 원 줍니다. 30만 너무 작나? 월 100만 원 합시다. 100만 원, 월 100만 원씩 준다고. 자, 그럼 빌려주는 사람은 뭐라고요? 임대인이라고.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이랍니다. 오케이? 자, 근데 매달 줍니까? 한 번 주고 치웁니까? 매달 주잖아. 이 계속적으로 됩니까? 그래서 무슨 계약이다? 계속적 계약을 한다. 고용계약. 여러분이 남편은 매달 봉급 받아야 안 받아요? 남편이 머니머신이야. 돈 버는 기계. 돈이 꼽혀야 되잖아. 그래야 학원비 끊고 하지. 하고 나서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머니머신. 맞죠? 머니머신이 뭔지 알죠? 돈 버는 기계. 집에 있죠? 집에 뭐 있겠어? 세사가 있지. 응? 무슨 말 알죠? 네, 그 사람이 돈 벌어옵니다. 매달 돈이 꼽히잖아. 그에 따라서 여러분 계획 다 잡잖아. 맞아요? 이것도 매달 정산합니다. 맞죠? 그럼 이 계약들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고용 계약을 계속적으로 좀 받는다고 해서 계속적 계약을 한다고요. 근데 매매나 교환이나 이런 거는 한 번 하고 치우죠. 그러니까는 일시적 계약을 한다고. 이해됐어요? 계약의 종류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책에 한번 봅시다. 239페이지. 계속적 계약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줄 딱 보세요. 채권 관계가 계속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고용 계약과 임대차 계약 아까 설명했죠? 그러고 자, 임대차 계약, 고용 계약이 있고 일시적 계약은 뭡니까? 한 번 하고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나 증여나 교환이나 이런 것 등이 뭐라고요? 한 번 하고 치우는 거죠. 증여도 한 번 받고 난 다음에 치우잖아. 부모님이 한 번 주고 치우지 계속 줍니까 안 줍니까? 예. 바로 아들 관계, 가족 관계 끝내보죠. 더 달락하면. 맞죠? 자, 이런 뭐랍니까? 부모님 얘기할 때.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잖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이거 먹고 떨어지라 하잖아. 예? 니는 이거 먹고 떨어지고, 니는 이거 먹고 떨어지고, 니는 이거 먹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들끼리 싸우고 그러죠. 예?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쓰고 돌아가세요. 되겠죠? 제발 좀. 그죠? 그러면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웁니다. 예? 저 부산에 우리 공포쌤 아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 공포쌤 아시는 분이 형제끼리 워낙 부산에 시내 땅 있잖아요. 연산동 땅 엄청 많이 갖고 부자가 있거든. 엄청난 부자예요. 저 형제끼리 계속 싸웁니다. 그거 전부 다 국가 어디입니까? 부산 광역시 지금 정의예쁘잖아. 너희 살 거 같으면 정의예쁜다고. 나 전국만 먹었더죠. 근데 안 많아도 계속 싸우는 게 저건 갈치 뜯고 막. 그래가 그 땅을 있잖아요. 딱 중요를 딱 했다니까. 부산 광역시에. 그 부산 광역시는 뭐 했습니까? 그 도심에 공원을 만들었다니까. 무슨 말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국가의 기증, 시의 기증. 그럼 그 공원 앞에 딱 이름 딱 적어놓어. 맞죠? 평생 이름이 남는다니까. 모르겠으면 저 이종화 체육관 가보시면 돼. 요 올라가면 남부경찰서 바로 옆에 그 뭡니까? 이종화 체육관 지금 다시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 이종화 씨가 그거잖아요. 이유락 씨 동생인가 그렇잖아. 잘 모르시나 보네. 잘 모르시나. 요 지금 땅이 주차장이 있죠. 주 뒤쪽에. 이 땅 전부 다 이유락 씨 그 말고 이종화 씨 아들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알죠? 지금 주차장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놀리면 어떻게 돼요? 땅 놀리면 어떻게 돼? 세금 폭탄 맞거든. 그래서 주차장 다 만들어 놨다니까. 뭐 하려고? 아파트 지으려고. 거기 옛날 상가들 다 했으면 다 뭉개붙다니까, 자기들. 어떻게 인 줄 알아요? 그때 저희가 여기
이 지역에 제가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저 사인이 있어야 결제가 됩니다. 밥 먹고 나오도 사인하고, 뭐, 밥 먹고 하도 결제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쪽 지역에 내가 이제 나름대로 연예인이라니까? 왜? 밥집을 돌아가면서 다 먹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밥 먹으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이렇게 하니까. 맞죠? 근데 가면서 그때 저 주차장 있는데 그때 상가에 그 전부 다 있잖아요. 그 한 사람 거거든요. 한 사람 건데 그때 왜 문 닫냐고 하니까 이게 철거해가지고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 돈이 워낙 많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랍니까? 자, 1년 동안 너가 나가는데 1년 동안 내가 월세를 한 개도 안 받을 테니까 1년 하고 나가라. 누구 데려와가지고 변호사 딱 데려와가지고 있잖아요. 다 쓰는 거야, 계약서를. 그럼 1년 뒤에 무조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100% 나가죠. 그럼 나갈 이사비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1년 동안 공짜로 해주니까. 그러니까 다 말없이 다 나갔어. 알죠? 나가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이사비 한 320 줬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다 말없이 다 나간 거야. 그래가 주상 만드는 거야. 그 다음 파스가 여기 내려오면 그 교쪽 있죠. 이쪽도 다 자기 거거든. 나중에 여기다가 전부 다 이제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회사는 태형건설입니다. 알죠? 태형건설이 그 아들이에요. 알죠? 이종화 씨 아들. 지금 저 채권 줘도 돼요, 안 돼요? 증여했잖아요. 제가 하면서 조건이 또 있어요. 내부적으로. 바꿔주는 거. 다 그런 겁니다. 알죠? 자, 넘어갑시다. 괜히 얘기했는데, 알아듣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 원래 쫓아낼 때는 요즘 함부로 못 쫓아내죠. 내가 상가금 하고 있을 때 임차인 쫓아내 못 냅니다. 알죠? 쫓아 못 내는 이유가 뭔데요? 권리금 문제가 있거든. 권리금 줘야 됩니다. 이사비 줘야 돼요. 그래서 쉽게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제 계약의 성립부터 가는데 이게 시험에 100% 나옵니다. 100%. 별표 3개 넣으시고. 자, 그거 하기 전에 이거 정리 반드시 해야 돼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요 70페이지 하이라이트. 요겁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요 세 가지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무슨 계약이고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승인한 낙성계약이고 서로상 의무할 때 서로 의무를 진다. 대가적 의무를 지는 게 상무계약입니다. 무슨 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분류식 계약이다. 됐어요?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시험 나왔죠.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임대차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맞죠? 교환계약은 상무계약이다. 맞죠? 임대차계약은 분류식 계약이다. 이렇게 시험 지금 나온다고.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암기 안 되잖아. 이건 나중에 시험 칠 때까지 한 30분 반복하니까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알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합니다. 매매, 교환, 임차, 낙성, 상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한번 읽어보거나 보고. 알죠? 요게 나중에 뭡니까? 단어집 이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암기할 수 있도록 단어집에 딱 반드시 적어놔야 되는 파트예요, 이게. 알겠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요물계약 외워야 돼. 현대계보. 아시겠죠? 32회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현상광고는 낙성계약이다. 현상광고는 낙성계약이다. 무슨 계약입니까? 요물계약이죠. 이렇게 나온다고. 현상광고는 낙성이 아니고 요물계약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험 나와요. 알죠? 그래서 요거 첫 번째 계약부 첫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문제는 뭐야? 드세요 하는데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틀리면 뭡니까? 맞출 게 없어, 이런 것들은. 알겠죠? 우리가 첫째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뭡니까? 판소부터 1페이지 보면은 동철이가 상추 묻고 채소에 말했죠? 했잖아. 뭡니까?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는 상대방 있는 난도경이다. 상대방 없는 난도경은 유유제포. 그거 시험에 낸다고요. 알겠죠? 내면 어떻게 돼? 내면 어떻게 돼? 맞춰야 되죠? 근데 출제위원은 암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하면 쫙 주면서 내면서 말합니까? 하면서 준다. 이런 거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어려운 문제 아니고 40%는 뭡니까? 40%는 쉬운 문제 줍니다. 이 단순한 게 있는 거 있잖아. 그다음 30%는 중간 문제. 최고 어려운 문제 30%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 확보하고 요거는 뭡니까? 아는 대로 찍고 해가지고 점수를 몇 점 받아야 돼? 70점 받아야 된다고. 근데 요거는 거의 틀리면 돼, 안 돼? 이게 치명적이단 말이야, 이게. 쉬운 거를 실수를 해버리면 맞출 게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오늘 해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70페이지에서는 매매, 교환, 임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시켜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법의 첫 번째 포인트 요겁니다. 요물계약은 뭐가 있다고? 현대, 계보 있다. 현대계보 여기 있죠.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권계약, 보증계약이 시험에 잘 나오는 요물계약입니다. 특히 요거 몰라도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입니다. 낙성계약이라고 나온 적 있어. X입니다. 2번이 나왔어요.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자, 240페이지. 계약의 성립으로 가는데, 자, 요거는 내용이 1시간짜리입니다. 자, 그래 거의 한 40분 정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 네, 10분 쉴게요.